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중에서 전체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소식 하나가 기왕증, 기왕장애에 대한 손해액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또는 기여도를 감해야 된다든지 해서 손해배상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기왕증, 기왕장애. 상당히 용어 자체에 대한 혼돈이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분쟁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기왕증, 기왕장애에 대한 간략한 정의를 우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기왕증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신체 중에서 특히 이제 관절 부위에 해당되는 관절 부위 중에서도 어깨 관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어깨 관절 또는 무릎 관절 또는 척추에 있는 관절 중에 디스크 관절 있죠. 이런 관절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제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마모현상,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 전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일상생활 지장이 없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차량의 외력에 의해서 그 부위가 손상이 좀 더 가해졌을 때 이것이 큰 후유증으로 발생한 경우에 피해 보상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그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만 계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지병도 아닌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가 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그 악화된 경우에 그 악화된 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에서는 다 해줄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한 손실된 부분에 대한 것만 배상이 되는데 사고 전에 갖고 있던 그런 부분은 공제를 하고 실제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돼야 된다. 이것이 손해배상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왕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전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체 손해배상에서 기왕증 기여도만큼에 대한 부분을 다 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과실률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만큼 공제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왕증도 역시 전체 손해배상에 있어서 기왕증의 기여도만큼, 기여도가 30%다, 50%다 하면은 전 손해, 위자료를 비롯해서 일질수익, 실업이 모든 피해 보상에서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기왕장애라고 있습니다. 이 기왕장애라는 것은 기왕증과 달리 원래 사고 전에 갖고 있던 장애입니다. 기왕증이라는 것은 체질적 소인이라 해가지고 원래 그분이 갖고 있던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 퇴행성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인데 기왕장애라는 것은 이미 사고 전에 장애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한눈이 실명됐다든지 또는 다리가 절단됐다든지 기존에 우리가 신체 장애, 우리가 보통 이제 국가장애라 해서 장애 급수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고 전에 이미 장애를 이미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자체가 장애로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된 장애인 경우에 기왕장애는 기왕증과 달리 전체 손해배상에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손해배상 중에서 일실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이것이 기왕증과 기왕장애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왕증, 기왕장애에 대한 차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손해배상의 산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